내용 힌트를 조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힌트 첫 번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꼽은 질병 막는 슈퍼푸드 1위. 네, 두 번째 힌트입니다. 네. 미국 공익과학단체가 선정한 전 세계 10대 건강식품에서도 1위를 차지했어요. 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뽑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서 인류를 구원할. 뭐지? 너무 거창하다. 구원할 식품 1위. 정말 뭘까?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해. 식품인 것 같은데 네, 네. 힌트를 들어도 계속 헷갈리니까 우리 그냥 그러니까요. 공개해요. 자, 첫 번째 뿌리채소 요한의- 이 속에 있습니다. 네. 산삼 아니야? 할게요. 산삼? 하나, 짜잔. 다 보여요. 다 걸렸다. 하나, 둘, 셋. 고구마. 고구마 나왔습니다. 정말 뭐 나사의 유엔의 미국의 과학단체까지 전 세계가 인정한 슈퍼푸드 1위 고구마였는데 과연 어떤 효능이 숨겨져 있는지 고구마의 재발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것도 인정한 항암 식품이다. 인정을 많이 받아요. 오늘. 그러니까 전 세계 암 전문가들이 인정한 항암 식품이라고요, 임 교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암예방학회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에 고구마 반 개씩 먹으면은 폐암, 네. 그리고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 폐암하고 대장암이면 우리나라 5대 암으로 굉장히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앓고 있는 질환인데요. 이렇게 폐암과 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 이 고구마에 바로 그 항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타캐로틴, 그 안토시아닌이라는 이 항산화, 항암 영양소가 들어있어서요. 지금 보면은 다른 채소에 비해서 고구마의 항암 효과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죠. 바로 이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이러한 항산화 영양소가 제거하고요. 또 우리 몸에서 이 항산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구마에 들어있는 베타캐로틴은 면역 물질인 면역 세포인 뭐 그 T세포라든지 NK세포를 활성화시키고요. 특히 이런 그 여러 가지 세포에서 이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여러 가지 대식 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대식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이 베타캐로틴의 경우에는 이 그 고구마에 베타캐로틴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C라는 항산화 비타민이 함께 들어있어서 이러한 항암 능력이 더욱더 배가 되지요.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고구마가 다르게 보이는데 이 그러니까. 고구마 안에 항암 물질이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어디선가 얘기 듣기로는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도 예방된다는 얘기 그래요?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특히 생고구마와 그 줄기 쪽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 약간 하얀 진액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야라핀이라고 하는 성분이고요. 야라핀. 이것이 그 장애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좀 변을 부들부들하게 해주니까 이제 대장암 예방이 될 수 있고요. 또 뉴질랜드 쪽에 가면 마오리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들이 대장암이 되게 발병률이 낮았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고구마를 많이 먹었다는. 어머나. 그래서 계속 연구를 이어봤더니요. 이들이 먹었던 이 보라색 껍질을 가진 과체류, 고구마 같은 이런 과체류가 다른 그렇지 않은 균보다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이 4배 이상 높았기 때문에 대장암을 예방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들을수록 정말 고구마가 대단하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네. 두 번째 효능 넘어가 볼게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되는 착한 탄수화물 식품이다. 탄수화물 하니까 약간 감이 오시죠? 바로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추천이 된다고요. 서 교수님.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탄수화물이 고구마가 탄수화물 함량이 조금 높고 사실 달달하기 때문에 자칫 당뇨나 뭐 다이어트에 좀 방해가 될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이 고구마의 이런 흠을 이렇게 덮고도 남을 만큼의 식이섬유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죠. 한 개당 4g이면 그 하루 식이섬유 그 권장량이 한 16%까지 육박하니까요. 따라서 고구마를 먹으면 그 위장에서 이렇게 천천히 불어나면서 아주 음식이 천천히 소화가 되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혈당 지수가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당뇨에 도움이 되는 소위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달달한데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까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좋다는 말씀만 계속 드렸는데 아까 탄수화물 함량이 높다는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좋다고 해서 끝까지 양껏 드실 수가 없어서 적당히 드시고 빵이나 면 같은 이런 상대적으로 이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을 대체해서 적당량을 드신다면 당뇨병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지 않게 양 조절은 잘 해야겠고요. 그다음 한번 볼까요? 또 뭘 놀랄 만한 일이 있을지. 이거 되게 반가운 혈관 탄력 식품이다. 열어볼게요.
고혈압 환자들에게 반가운 혈관 탄력 식품이라고요, 임 교수님. 네, 이 고구마에 칼륨이라는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칼륨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인 나트륨을 이렇게 잡고 배출시키는 아주 좋은 그런 무기질이겠지요. 이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겐 도움이 되지만요. 반면에 이 칼륨이 많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만성 콩팥병 환자인데요. 자, 지금 식품별 칼륨 함량 나오죠? 다른 식품에 비해서 많네요. 칼륨이 엄청 많습니다. 네. 이 칼륨이 많아서 고혈압 환자에겐 도움이 되지만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분들은 칼륨 배출이 어려워요. 그래서 고칼륨 혈증이 염려되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를 드셔도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씩만 드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내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드시는 게 그럼요.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어서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데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볼게요. 이것을 튼튼하게 하는 딱 지금 꼭 필요한 식품이다. 폐와 호흡기를 튼튼하게 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바로 이 고구마의 노란 속살의 주인공인 베타카로틴인데요. 말씀 주셨지만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의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말씀하신 이런 이 환절기에는 각종 바이러스들이 우리 특히 호흡기 점막을 많이 공격을 하는데 당연히 이 호흡기 점막이 튼튼하면 이 바이러스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이 점막을 지킬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요. 요즘 어르신들 핸드폰 저보다 더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핸드폰을 오래 사용하면 유해광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그 베타카로틴이 천연 망막 보호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꼭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어머님 뵈러 가는데 고구마 좀 사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예. 요게 진짜 보물이네요. 이 황금만큼이나 보물이기 때문에 이게 노란색인 것 같아요. 황금색. 그래서 오늘 네. 또 우리 진주쌤이 고구마찜 준비해 네. 주셨다고요? 맞아요. 이 어. 고구마는 구워 먹고 쪄 먹고 맛있지만 사실은 요리랑 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맛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고구마하고 제가 돼지고기 안심을 넣고 조림을 좀 해볼게요. 와. 이것도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네. 네. 자,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양념장을 좀 만들어 놓을게요. 네. 요거는 물이고요. 네. 여기다가 간장 물에 간장 타고. 네,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 요건 맛술이에요. 아. 맛술. 그다음에 또 이제 설탕? 조림이라 설탕 살짝 이건 취향껏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후추. 후추. 네. 그리고 약간 반질반질하게 올리고당. 아.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약간 장조림 느낌의 야. 양념장이 네. 돼요. 그래서 요게 설탕 달큰하겠어요. 네, 녹을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네. 일단 끝. 오, 네, 양념장 일단 끝. 끝. 그리고 네. 이제 만들어 볼게요. 네. 팬을 준비해 주시고요. 냄비를. 네. 냄비 준비해 주시고 여기다가 기름을 조금만 둘러주세요. 그리고 통마늘하고 아. 양파를 넣어서 아. 네, 먼저 향을 좀 내줄게요. 향 먼저 내주는구나. 그래서 향을 좀 내주시고 네. 이게 향이 살짝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온다, 네. 올라온다. 올라오죠. 올라온다. 네. 올라오면 네. 이때 고기를 넣어주세요. 아. 고기를 넣어서 네. 같이 고기 진짜 많이 넣어요. 넣어요. 네, 알심이에요. 네. 안심이 좀 되네요. 안심이 되죠. 진짜 안심이 되네요. 양이 많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고기에 혹시 남을 잡내 같은 걸 잘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넣고 하면 되지. 왜 자꾸 볶지? 그러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맛있겠다. 그래서 고기가 이렇게 이제 겉면이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익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싹 볶아주시고 잡내를 조금 날려주신 다음에 양념장을 넣을게요. 아까 만들어 놓은 거. 네. 양념장을 넣을 건데 네. 요거를 한꺼번에 다 안 넣고요. 반만 먼저 넣을게요. 왜요? 그래서 이 고기에 다 넣으면 이제 간이 세질까봐 간을. 이렇게 해서 고기가 다 익을 때까지만 한번 졸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고기가 만약에 다 익었다. 네. 그러면 그때 고구마와 당근, 요것도 뿌리채소죠? 네, 이거 다른 넣을까요? 채소도.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양념장을 네. 넣어주세요. 그래서 맛있게 익혀주시면 돼요. 아, 여기 당면 있으면 당면도 넣어요. 아, 그쵸, 아우, 그쵸. 맛있지. 만약에 매운 거 좋아하시면 네. 찜닭 넣으셔도 되고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옆에 제가 바글바글 끓여놨거든요. 지금 끓고 있죠? 네, 네, 이 뚜껑을 제가 열어볼게요. 네, 열어주세요. 짜잔, 열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렇게 졸여져요. 요거요? 그쵸? 맛있겠다. 맛있게 졸여졌죠. 아우. 그러면 여기다가 청양고추. 취향대로 야.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아, 이거 찜닭 그리고 느낌이다. 네. 참기름. 오. 그리고 깨. 아유. 아, 이거 밥도둑이겠다. 그렇죠. 아. 아이들 되게 좋아해요. 네.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네. 여러분들이
끓여서 드시면 돼요. 음. 그러면 국물이 다 졸을 때까지 하시거나 네. 국물이 좀 넉넉하게 남았다 그러면 전분물 살짝 해서 덮밥처럼 오. 하셔도 되고요. 국물 나중에 밥 그래도 비벼 먹어도 좋네요. 네, 맛있잖아요. 네. 오. 그래서 제가 오. 좀 덜어볼게요. 오. 맛있어 보이죠? 고구마 안심찜. 네.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아, 고구마 와. 안심찜이고요. 완성됐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야, 진짜 제가 맛있겠다. 뜨거울까봐 일품 요리다, 네, 일품 요리. 아, 미리 와. 노래 해주셨어요. 왜냐면 감사합니다. 고구마 뜨거운데 잘못 네. 이렇게 드시면은 오. 입이 너무 딜까봐 맞아. 네. 아유, 배려까지. 담아놨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게 은근 밥도둑이거든요. 어때요? 안심이라 그런지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럽죠. 그리고 음. 달달하네요. 그죠? 달콤하고 고구마도 달콤하고 양념도 살짝 달콤하고. 소화도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고구마 먹었는데 진짜 걱정될 정도예요. 고구마만 골라 먹을까 봐. 맞아요. 안 그래도 달콤하고 맛있는데 이게 부드럽게 입에서 싹 녹아가지고 밥에 이렇게 으깨가지고 비벼 먹어도 그래, 진짜 그래. 맛있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